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버추얼랩 이민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워크숍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와 플랫폼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재 R&D 환경을 바꿔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머트리얼스퀘어라는 웹 기반 소재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머트리얼스퀘어 플랫폼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어, 저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회사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희는 2016년에 창업한 스타트업 회사고요. 저희는 모든 연구자들이 어떤 기술적 장벽 없이 필요한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저는 키스트에서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자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2016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여기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나노소자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일단 분야가 굉장히 이제 도메인 소재 도메인이기 때문에 소재 분야 전문가 박사님들 네 분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운영 인력까지 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짧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IT 기술의 발전하고 소재 R&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슬라이드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연구의 패러다임이 포인터가 잠시만요. 음, 여기가 있죠. 과거에 이제 실험과 이론 중심이었던 연구 패러다임이 연구 방식이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및 기계 학습까지 포함하는 이제 그런 범주까지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기반의 우리 연구 환경은 우리가 이렇게 에디소니안 어프로치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성공할 때까지 무한히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던 이런 일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연구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포드에서 했던 버추얼 알루미늄 캐스팅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자동차 엔진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활용한 사례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핵심은 불필요한 실험을 최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우리가 이제 얻은 이익을 봤을 때 한 7배에 달한다는 이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우리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연구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시고 계실 텐데, 물론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성장을 해 가고 있죠. 근데 앞선 발표에서 김승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 내지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연구자분들 중에 시뮬레이션을 정말 이제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시뮬레이션 아예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좀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용 서버를 구축을 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가의 서버가 되겠고 이제 그런 서버를 여러 대를 병렬로 묶어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초기에 높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론에 대한 어떤 학습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론 또한 이제 사실 어떤 소재에 대한 이론이 어떤 공부를 해왔다라고 해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론을 추가로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슈는 대부분의 소재 분야의 시뮬레이션 코드들이 굉장히 이제 사용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코드 자체를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이론이라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실험을 하는 제가 이제 연구자라고 했을 때 주위에 보니까 요새 이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메커니즘 설명 같은 게 잘 되더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이런 거죠. 그럼 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코드를 만약에 우리가 음,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코드가 정말 우리가 진짜 이제 믿고 써도 될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이제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코드가 잘 결정이 된다 그래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넣었다 뺐는데 시뮬레이션 코드별로 인풋 스크립팅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인풋 스크립팅을 하기 위해서 그 코드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계산을 돌려가지고 뭔가 이제 나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아스키 또는 바이너리 파일로 이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학술적인 연구적인 의미를 도출을 할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이슈도 한번 짚어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버를 만약에 내가 직접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정도의 이제 서버를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음, 우리가 뭐 논문이라든지 뭐 학회나 이제 뭐 과제 같은 이제 데드라인이 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작업들이 많이 제출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서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를 증축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뭐 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는 대부분 이제 서버가 잉여 자원으로 남게 돼가지고 이 구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서버가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직접 보유하면은 서버 이런 그 수요에 대한 이런 이슈도 발생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 서버가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라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유지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슈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2016년에 창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재 R&D에 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연구 환경을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익숙하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 정의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레드햇이라는 그 회사에서 제가 발표를 한 건데 클라우드 서비스란 타사 제공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이제 다른 어딘가에서 그 호스팅하는 그런 그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IT 리소스를 우리가 서비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런 그 IT 리소스를 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제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된 스타트업이고 아마 주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이제 자기들의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만약에 그게 이제 프로덕트가 제대로 잘 팔리지 않는다라 그러면 다른 이제 프로덕트를 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개발해 가지고 다시 내놓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프로덕트, IT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 이메일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메일 서버 구축부터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서버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우리가 클릭 몇 번만 하면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IT 환경이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AWS 관계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vendor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재작년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죄송합니다. 네. 이 서비스는 인공위성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단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이제 몇 초 정도 인공위성을 이제 빌려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한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가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그냥 돈만 내면은 인공위성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는 결국에 하드웨어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 내지는 IT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수요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하거나 배울 필요 없이 아주 손쉽게 그런 이런 자원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 또 규모의 경제로 이제 대형 이런 그 IT 벤더사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이런 리소스를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핵심이 이 세 가지, 세 번째인데, 어, 이제 비용을 처음에 몇억 원 내지는 뭐 몇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이제 그런 과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이제 리소스를 가져다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했을 때 그 진입 장벽을 굉장히 이제 낮춰줄 수가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의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저희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의 이제 소재 시뮬레이션의 진입 장벽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소를 해보고자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기존의 IT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 내지는 이제 IT에 대한 그 노하우를 서비스로 제공을 했다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 상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리소스, 결국에 이제 HPC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교수님 내지는 박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좋은 노하우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R&D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이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플랫폼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관된 환경에서 그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종의 세그먼트를 이제 분류를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 일단 대부분의 소재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단 모델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델링 환경,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적절한 상황에 적절히 이제 활용할 수, 가져다가 이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각각 소프트웨어별로 각기 다른 그런 인풋 스크립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 이제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코드로부터 아웃풋이 나왔다라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연구자들이 터미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시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여기서 요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묶어서 두 번째, 그리고 이 분석까지, 이런 이제 핵심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와 더불어서 이제 결국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려면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컴퓨팅 서버까지 네 가지의 그 핵심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머티리얼 스퀘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머티리얼 스퀘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전문가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내지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오픈 소스 코드들, 내지는 이제 시뮬레이션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코드들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관된 환경으로 제공을 해서 수요자들이 어떤 이제 뭐 진입 장벽이 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진입 장벽으로 이런 소재 시뮬레이션을 자기의 이제 연구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데모를 오늘 아주 짧게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ssq.com이라는 그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웹에 공개가 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그냥 따로 뭐 가입 비용 같은 거 없이 그냥 가입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워크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시뮬레이션의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뭐 모델링 하고자 하는 재료를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예,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이 구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그 코드들을 붙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스트럭처 빌더하고 퀀텀 에스프레소가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된 건데, 여기에서 작업 이름 입력하고 작업을 제출을 하게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필이면 제 계정에 돈이 없는데, 예. 그래서 작업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클라우드 그 HPC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작업을 처리를 하고 다시 반납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그 퀀텀 에스프레소라는 모듈을 불러오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분석 세 가지 카테고리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이런 다양한 모듈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방금 제가 연결했던 건 여기서 이제 퀀텀 에스프레소에 제너럴 해가지고 그냥 퀀텀 에스프레소를 돌리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캐스케이드 시뮬레이션 내지는 디스로케이션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구자들이 이런 램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테마형 플랫폼과 같이 최소한의 인풋만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작은 계산 조각들로 이제 나눠 가지고 이런 모듈들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분석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간단한 에너지 모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퀀텀 에스프레소라든지 아니면 램스와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 모듈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면은 그 코드가 어떤 코드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퀀텀 에스프레소에 꽂으면은 퀀텀 에스프레소에서 계산된 이제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램스에 꼽는다 그러면 램스에서 이제 출력된 그런 에너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내지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머트리스케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방법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방법론으로부터 이제 파생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테마형 모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게 될 텐데 그런 모듈들이 서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큰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제가 이제 퀀텀 에스프레소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그 모델러를 연결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예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드 스트럭처 계산을 하겠다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작은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퀀텀 에스프레소를 여러 단계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릴렉세이션 그리고 밴드까지 이제 총 세 가지의 퀀텀 에스프레소 계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밴드 계산이 끝나면은 이제 밴드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거기다가 밴드 스트럭처 시각화 모듈을 붙여주면 다음과 같이 밴드 스트럭처와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츠를 함께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티스 서머 컨덕티비티 계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구조 설계로 시작해가지고 서멀 트랜스포트 시뮬레이션 모듈을 붙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서 이제 램스 인풋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시간 같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풋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예.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어 그냥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이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 최근에는 저희가 저 그 게임스도 같이 여기 저희 머트리스큐어에 도입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모듈 세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대학원에서는 바스프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퀀텀 에스프레소를 개발을 했었는데 게임스는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GUI를 통해 가지고 게임스를 통한 어떤 계산을 우리가 어, 고퀄리티의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사실 이 슬라이드 제가 좀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가지고 빼려고 그랬는데 일단 살짝 좀 자랑하고 말씀 이제 넘어가면은 머트리스케어는 이런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GUI 굉장히 직관적인 GUI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정확한 전문적인 R&D 방법론을 이런 이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랑 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도 사실 아마 시뮬레이션 하셨던 분들은 이런 그 모델러 같은 거 다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 대신에 저희는 이제 컴퓨팅 그러니까 얼마나 HPC를 사용하셨냐만 비례해 가지고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제대로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머추럴 스퀘어를 이용한 논문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배터리 실험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실험의 메커니즘을 좀 같이 논문에 담고 싶으셨던 그런 케이스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 도입이 뭐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다가 저희랑 컨택이 돼가지고 저희 머티리얼 스퀘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한테 따로 물어도 안 보고 그냥 그 논문 나오면은 이런 논문 나왔으니까 너는 혹시 마케팅할 때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 이제 완전 초급자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머티리얼 스퀘어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까지 열심히 개발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 한 4천 명 정도의 그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70%가 외국에서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 슬라이드 보여드린 게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가정이 그거였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 소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가정하에서 가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프를 보면은 그 가설이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두서없이 발표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제 발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가 R&D 리소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즉시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그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그런 R&D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일관된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하시는 연구자들에게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런 그 굉장히 사실 이제 그런 코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코드들을 이제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뭐 짧게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용 비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사실 오늘 발표는 굉장히 상업적인 내용을 다 빼려고 비용 같은 것들 다 빼고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이 슬라이드 네. 오로지 그 머티리얼스퀘어는 컴퓨팅 시간에 비례해서만 가공이 되고요. 그래서 뭐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컷오프 여기 이건 아마 그 실리콘 유니셀 가지고 컷오프 컨버전스 테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0.78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거보다 조금 이제 큰 계산 예를 들어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셀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조금씩 밀면서 에너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유닛셀을 만들고요. 이 유닛셀을 가지고 퀀텀 에스프레소 계산하고 네, 여기서 이게 이렇게 퀀텀 에스프레소 계산을 이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한 11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음, 그리고 네. 이렇게 뭐 밴드 스트럭처 이것도 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유니셀의 밴드 스트럭처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한 16달러 정도.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48코어로 1시간 정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시면 한 10달러 정도의 비용, 10달러가 조금 넘는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계산 수행 시 자문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자문도 해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쓰다가 이 기능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요 옆에 있는 요 채팅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저는 지금 관리자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새 대화 시작해가지고 음, 사이트 이용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네, 네네. 여기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1시간 정도 사용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직접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기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전산 처리비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 등 기술 공개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칼파드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칼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이병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칼파드, 그러니까 그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 그 개발하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머트리스큐어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코드나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만든다는 게 사실 우리가 우리 연구실 안에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개념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모르는 익명의 사용자들이 잘 쓰게 만드는 게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잘 쓰게 만드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머티리얼 스퀘어의 인터페이스, 저희는 이제 머티리얼 스퀘어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머티리얼 스퀘어 프레임워크 통해 가지고 어떤 인하우스 코드라든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로우 데이터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들어가시면은 이 작업 벌크로 그냥 다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뭐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아마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또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